자, 안녕하십니까. 군생활의 티켓서를 푸는 캡틴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바로 장기와 진급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저번에 설명을 어느 정도 해드렸죠. 하지만 이번엔 진급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죠. 진급. 의미는 사실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내가 잘하면 되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 그래도 궁금해. 어느 출신이 진급이 잘 됐을까? 어느 출신이 어디에서 진급이 잘 됐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바로 그 궁금증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자료는 18년도와 19년도에 소령 진급한 내용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진급한 사람들은 19년도에 소령을 냈고요. 19년도에 진급한 사람들은 내년도 2000년도에 소령을 진급합니다. 먼저 이번 소령 진급에서는 전년도 대비 공석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 100여 석 정도가 줄었는데요. 100석 좀 미만으로 공석이 줄었습니다. 즉 이 말은 소령 자리가 100개의 자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떡하지? 자, 이번 진급 선발의 특징은 이제 평정, 군사교육, 잠재 역량 등을 고려해서 질적 평가를 강화하였다. 이 말은 즉 평정은 이제 평소 군대 생활, 그리고 이제 군사교육은 말 그대로 이제 뭐 고군만, 초군만 성적 등, 혹은 이제 잠재 역량이라는 거는 이제 어학평가나 이제 개인 자격증이나 개인 공부, 대학원 이런 잠재 역량을 강화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 중에는 부대 유형이나 직책에 상관없이 지휘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즉 지휘 추천이라는 거죠. 지휘 추천을 받아야 진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군 인력 증가에 따른 우수자 선발, 그 여군을 선발을 좀 했다는 거겠죠. 바로 포병병과에서 최초로 여군 소령이 탄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여군 소위는 14년도에 처음으로 포병이 생겼다고요. 그죠? 저도 이게 좀 의심이 됐어요. 무슨 소리지? 14년도에 소위가 인간했으면 이게 대위인데? 나날이 들어가는 이제 여군, 포병 여군의 장교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대위급에서 대위급 타병과 장교를 포병으로 전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번에 소령 진급하셨다고 해요. 이제 여군 최초 포병 소령이 탄생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기갑병과에서 최초 여군 소령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육군의 미래를 주도하는 인물, 인재 발굴, 즉 위탁교육이나 학위 취득 및 국외 군사교육, 그러니까 해외 고군반이죠. 해외 고군반, 해외 초군반, 보통 해외 초군반에 갔다 오면 해외 고군반도 가요. 연계가 좀 됩니다. 그런 군사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이런 기회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출신별 진급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육사입니다. 육사는 작년도 대비 3% 정도 증가한 총 인원 대비 73%가 소령을 진급했습니다. 자, 이제 육사 나오면 소령은 자동 진급해. 못하면 중령이란 말은 옛말입니다. 육사도 정신 차리지 못하면 소령 전역한다는 얘기죠. 30%는 소령도 못 단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삼사입니다. 삼사는 작년도 대비 1.5% 하락했습니다. 총 인원 대비 35%가 소령을 진급했고요. 3사 나오면 소령 진급 못한다 소리는 솔직히 아니죠. 그래도 10명 중에 3.5명은 진급을 했으니까 말이죠. 자, 다음은 학군, ROTC입니다. 작년 대비 3.5% 하락한 수준입니다. 학군도 많이 하락했네요. 그래도 38% 수준이네요. 작년에는 40% 이상이었다는 뜻이에요. 꽤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3사보다 높네요. 10명 중에 거의 4명은 소령 진급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굿. 자, 다음은 학사사관입니다. 작년 대비 2.5% 증가한 32% 정도 되겠습니다. 새로운 강자 학사사관입니까? 몇몇 분들 말씀대로 4년제 대학 군사학과에 비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도 아직 3사 학군에 비해선 조금 작지만 그래도 성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기 간부사관입니다. 단기 간부사관은 병사나 부사관에서 이제 병과 부사관에 근무한 기록을 이제 인정해줘서 그걸 이제 장교로 임관하는 제도인데요. 작년 대비 8% 하락한 13.5%대입니다. 원래 사실 제가 이제 근무할 때만 해도 단기 간부사관의 소령 진급은 꽤 괜찮았고 점점 이제 청신호였고 블루오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성적은 매우 부진합니다. 안타깝습니다. 10명 대비 1.3명이 진급하다니 쉽지 않겠는데요. 자, 다음은 부대별 진급 현황입니다. 부대별 진급은 너무 많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별 진급은 사령부급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10% 하락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방사인데요. 원래 30%대였는데 20%대로 떨어졌습니다. 10%나 떨어졌어요. 이것은 수방사 안에 요직이라고 불리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뭐 경비도 있고요. 이제 블루하우스를 지키는 곳도 있죠.
이런 친구들이 이제 전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보다 요직이긴 하지만, 요직이라고 원래 소문이 났어요. 요직이긴 하지만 이제 전방에서 고생하는 사람들과 이제 동급으로 봐야 된다고 하겠죠.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듯이 이제 부대 유형이나 뭐 직책이 아니라 지휘관의 픽, 누가 더 고생했냐, 누가 더 내 밑에서 열심히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이제는 보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육직 부대, 육직은 강세를 보입니다. 소폭 하락했지만 40% 이상이 소령을 진급했습니다. 역시 그래도 육직입니다. 또한 육직은 대부분의 대위평정에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받아요. 절대평가는 상대평가는 이제 경쟁자들끼리 붙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나만 잘하면 절대평가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나만 잘하면 이제 절대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내용이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메일에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도 역시 육사는 육사다. 그죠? 그래도 육사가 70% 이상은 다 진급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육사 나와서 전역하면 실패한 군인이라는 얘기는 옛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걸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비사관학교 출신, 즉 3사 학군, 학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30% 정도의 수준에 미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 간부사관 출신들은 좀 많이 부진했네요. 힘내세요. 부대별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전처럼 수방대사, 멋있는 요직이라고 불리는 곳이 진급이 되기보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내 지휘관한테 인정을 받아서 지휘 추천을 받으면 된다라는 게 추세가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중요한 게 평정이에요. 평정이 정말 중요한데요. 평정이 한번 긁히면 군생활 끝났다고 솔직히 봐야 돼요. 평정이 이제 무엇이냐? 군생활의 생활기록부입니다. 생활기록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써주죠. 생활기록부. 그 수정이 안 되지 한번 써놓으면 이제 그게 점수고, 이제 거기에 뭐 글을 써주는 건데, 그 점수가 이제 높게 맞아야 되고 이제 거의 만점을 맞아야 돼요. 그게 상이 되고 이제 동기들이나 이제 선배들과 경쟁해서 그걸 높게 받아야 됩니다. 그 이제 평정이라고 하고 자력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장점으로는 육직이 경쟁 상대 없이 이제 절대 평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육직이 좀 더 우세하게 진급을 했다라는 결론이 있을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출신별, 부대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다른 것도 정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엔 진급은 육사든 삼사든 학군이든 결국엔 지휘 추천입니다. 지휘 추천이에요. 장기도 그렇고 진급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결국 내가 맡은 자리에서 누가 열심히 했느냐, 누가 내 지휘관에게 선택받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육사에서 잘하는 사람은 삼사를 와도 잘할 거고요. 학군에서 잘하는 사람은 육사에서 가도 잘할 겁니다. 이거는 출신 구분을 떠나서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다만 이거를 출신과 부대별로 나눴을 뿐이지, 이게 정확한 수치고 내가 3사기 때문에 30%밖에 진급이 안 돼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진급을 한 건데 그 수치를 한번 정리한 것 뿐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진급이 어느 정도 해소가 좀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위탁교육과 훈육장교 진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